대종사께서는 이번에 성인 하나까지 해서 7권의 수필집을 내셨고요. 그 7권의 수필집으로 한국 선불교의 한국선의 가장 정통인 월정사의 건맥, 그것을 한 분 한 분 그걸 이렇게 증거하시. 그러니까 이번에 하남, 여러분들이 이 108호에 보시면 뭐가 실렸는 분이 우리 스님 글 중에 경어선사와 하남이 이렇게 만나고 헤어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남과 헤어짐. 그게 한국의 선불교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화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남, 성인 하남을 다 못 읽더라도 최소한 그 2편을 읽어보시고, 읽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읽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자가 좀 있어도 한자 몰라도 충분히 읽혀지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고요. 그것은 뭔가를 한국의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런 면에서 원행 대종사에게 이 상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대의 에세이트상을 이제 수필가로, 그러니까 시대의 에세이트상을 왜 만들었는 거니?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에세이스트. 제가 말하는 에세이스트는 단순히 수필만 쓰는 이동대 사람들만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신는 우리 수필에 그때 그 법정을 거기에서 수필가라고 이야기했고, 박완서 선생을 수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고, 당시만 해도 아주 대단한 사건이요, 대단한. 나중에는 법정은 봐주기로 하자. 하지만 박완서는 아니지 않나. 근데 지금은 뭐래? 박완서 수필, 이런 한국 수필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발은 20대 1회 20대 선생을, 20대 선생이 사실은 수필가 쪽에서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발굴해낸 사람이 20대. 근데 이제 20대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 많은데요, 또 이야기 길어진다고 낙이 날 테니까 그리고 사실 이해는 뭐 김서령이가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서령이가 왔더라고. 와서 김서령이가 참에는 참 애롭다라는 책을 냈는데 책이 생각보다 안 팔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평을 썼고요. 그 평을 쓰면서 책이 진짜 좀 많이 나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자라고 하니까 김서령이가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없대. 왜 받을 수 없는 거니? 자기가 문학가로서 꼭 써야 될 글이 있는. 근데 저는 그 써야 될 글이 어떤 글인지를 알아요, 사실. 그 한국 가장 정통적인 양반가의, 그 안동 양반가의 그 이야기를 쓰겠다는 건데요. 그것을 쓰고
그리고 와서 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 김세령이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진짜 김세령이가 가신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언젠가 좀 정리되면 김세령에게는 시대의 에세이스트상을 출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빼앗겼던 죽음은 참관할 때, 제가 SS에 참관했던 그 해에 목성균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석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저희가 기획해서 출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번에는 우리 최재석 교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대의 에세이스트상은 지금 이렇게 수필을 쓰고 있는 그 범위보다는 넓혀서 수필을, 에세이를 하자는 게. 그래서 우리 박정우 에세이와 박안성 에세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범위를 넓혀서 하자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상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분야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한 몇 회를 수필가, 이미 수필가에서 이미 업적이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을 몇 회 계속. 자, 우리 스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김종원 사위님 일어나지 마시고 시상 위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6회 시대의 에세이스트상 성인 하남대종사회 7권 저자이신 이원행 큰스님 반상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김종환 반응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대의 에세이스트상 트로피는 정고암 선생님이 작품이고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이원 선생님 시상하겠습니다. 시대의 에세이스트상 작가 이원행, 작품 성인 하남 대종사 등 7권의 수필집. 위 작가는 성인 하남 대종사를 비롯하여 7권의 수필집으로 불교를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학적인 방편으로 기록함으로써 불교 발전은 물론이고 불교를 우리 전통의 사상적 철학으로 정치하였다. 이에 제6회 시대의 에세이스트상을 수여한다. 2023년 4월 1일 에세이스트 발행인 김종환. 축하드립니다. 예, 시대의 에세이스트상 수상자이신 이원행 선생님. 꽃다발 주실 분들은 아닙니다. 저기 연설 끝나서 꽃다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원행 선생님 수상 연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행 선생님 수상 연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상을 이렇게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 길은 참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그런 길로 생각합니다만, 덕수궁 돌담길은 저에게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런 소린 길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1955년도 6년도는 참으로 한양이 이런 저기가 아니었는데 많이 배우했습니다. 에세이스트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상을 저에게 준 그러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에세이스트의 앞으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제 이 메모되어 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승은 출가 후 한가하게 지낸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산중에 납자가 분주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일수록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단순한 속세의 별거리보다 더 큰 집을 짓는 일이고 더 큰 세계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속가의 가족은 떠났으나 그것은 모든 사부대종을 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버러지에서 큰 짐승까지 모든 생명부치는 물론 생명 없는 것들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우주의 집을 크게 짓는 일입니다. 모두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행의 노정입니다. 그렇다고 소승이 그리 거창하게 참 수행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타너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오늘부터 월정사 멍청이가 되어라. 특히 컴퓨터를 멀리하고 또 골프를 치지 말고 자동차 운전을 배우지 말아라. 너는 학교도 다니고 반반하고 얼굴이 그래가지고 중로도 타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멍청이가 되고 특히 글쟁이와 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남 앞에 너무 나서고 설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처음 산문에 들은 타너 큰 스님과 마나 큰 스님을 모시면서 자신에게 무척 절망했습니다. 나는 생득적으로 잠이 적으신 것 같은데 젊을적 저는 업력이 두터워가지고 어떻게나 잠이 많은지 맨날 쏟아지는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탓인지 큰 스님들이 혹독한 경책으로 훈련돼서인지 이제는 별로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예불 전에 도량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2010년 나는 김지아 선생님을 잘 몰랐는데 박경리 여사를 내가 존경을 해서 김지아 선생님이 주선으로 오대산 방산굴에서 여기 계신 김정환 선생님과 여기 편집장 조정은 선생님을 만나 뵙고 저는 올해 사상계와 창작과 비평 이러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메모낸 것을 가지고 그의 월정사 멍청이라는 것을 상기한 다음 타너 대선사 시봉 이야기, 만화의 찬스님 시봉 이야기, 12.7 불교법남, 월정사 탑돌이, 최근에는 성인 하남 대종사 등 2년마다 한 것이 이 에세이터의 신세를 지고 지금도 이렇게 앞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그동안 공부한 로드맵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너 큰 스님과 마나 큰 스님을 모시고 오대산에 지금 60여 년 가까이
방한칸 차지어 등을 공부하면서 또 초대종룡 하남 큰스님의 행정과 법을 공부하면서 월정사 멍청인 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새겨보는 노력에 따름입니다. 이번에 이름도 거창한 시대의 SH상을 주신다니 크게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자라나는 정책으로 받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삼통이 있는데 법통이 있고 정통이 있고 서통이 있습니다. 큰 스님이는 이것을 당돌하게 5분이 지났어요. 마치겠습니다. 빨리 내려라고 해서 5분이 되면 손을 들라고 5분이 지났다. 법통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맥이 있습니다. 지 혼자 머리 깎아가지고 큰 스님이라 되시니까 법맥으로 해서 대중이 인정해주는 그런 법기가 있는데 나는 얼마 살지 못해 마지막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종사라는 그런 직원. 종통은 산무마다 종지종풍이 있습니다. 안동건시, 김해김시, 전준시 종지종풍을 이유는 그런 SS도 여기에 SS에 맞는 종풍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종통을 지키고 서통인데 이렇게 되면 새 지역바닥으로 말 잘하는 이런 그 달인이 됩니다. 서통, 법통, 종통, 서통이 있습니다. 법통은 법맥이고 종통은 종지 종품이며 서통은 올바른 깨달음의 말이 터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소승생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필통이 연필로서는 필통이 하나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설통이 세체로 이 시대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라면 필통은 한 뼘의 붓으로 그 시대의 바른 말을 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승은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SS의 여러 어른들과 더불어 해가 되지 않고 비탐이 되게 여러분들의 공양을 대접하고 심부름을 하도록 이렇게 다짐합니다. 출가자로서 이러한 선통과 필통에 있어 정도를 굳건히 지키고자 더욱 철저하겠습니다. 이 상에 관계하신 여러 작가님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일 월정사 멍청이 원행합장 감사합니다. 꽃다발님 사진 촬영하실 분 앞으로 좀 나오셔서 네네네. 아니 두 분이 같이 어떻게 해라? 김종환 선생님 나오신 조정원 여사. 수다님. 심사위원들. 수다님 안 되세요? 자, 오늘 들어서 에세이스트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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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예, 예정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5회 정경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본지는 정경문학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 창간 주역이고 편집인이셨던 고 정경 선생이 수필문학에 대한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국 수필문학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정경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월 말까지 사이에 발간된 모든 수필집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탁월한 작가를 표창합니다. 상금 200만 원과 정고함 작품 트로피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앞서 맹단자 선생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맹단자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5회 정경문학상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했고요. 심사는 김정아 선생님, 김정길 선생님, 이도영 선생님으로 제가 했으며 네 분의 후보 작품을 우편으로 받고 그다음에 심사평과 채점표를 보내서 이제 의논해서 최종 결정한 결과 이번에는 김재현 선생의 봄날은 간다와 김낙교 선생의 나야 문 열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재현 선생의 봄날은 간다는 소설적 서사의 섬세한 풍경 묘사가 좋았고요. 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가 해서 봄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봄은 논두길을 타고 왔다가 결정이 되면 아버지하고 논두길을 손질하는데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막걸리와 잔치국수를 비우고 나면 정겨운 봄은 비싼 중턱쯤에 온 듯했다. 요 심의적 권리 포착이 참 좋았고요. 근데 봄은 어디로 갔나 그러면 우리를 뵐 때가 다가오자 우리의 봄은 훌쩍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요 글에서 제가 아주 중요했던 대목은 봄은 왜 점점 잔인해져 간다. 그때 그 봄과 잔인한 사건의 한 수간에 여기다 인생을 조망하는 서술이 올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낙교 선생의 글에는 어떤 게 보이냐면 그 새끼줄 따라 올라가는 낙타처럼 상승 욕구가 느껴졌습니다. 윤희의 고개 넘기는 자신의 한계를 넘는 성장일지고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은요, 그 어린애들이 무서운 고개, 그 문둥이가 나타나는 무서운 고개를 넘는데 어느 날 그 떨어진 과자 봉지가 질질 웃으면서 그 무서운 걸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갔던 대목은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곤란을 극복하거나 자살을 할 경우나 어떤 우울증에 걸릴 때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계기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작가는 그걸 모르고 썼을지 몰라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한 방향으로만 갈까에서도 보면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알바노 성모 또는 그 신테리아 시베리아나에 걸린 농부들을 보면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작가는 그걸 촉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니체의 철학 쉽게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아모르 파티 삶을 긍정하라 운명의 주인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학에서 끝에 고개 넘기가 저는 동화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개 넘기 그 마지막 장면 글 한 구절이 요약이 되는데 요거예요. 우리는 핀틀 넘기에 자신이 생기자 고개 넘기도 그전처럼 무섭다. 이게 동화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이 고개 넘기 작품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무수피는 영혼의 성장의 씨와도 통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계시죠. 네, 정경문학상 시상은 에세이스트 편집이신 백남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백남호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정경문학사 수상자 나야 문열어의 김낙효 선생님, 봄날은 간다의 김재원 선생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낙효 선생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제15회 정경문학상 작가 김낙효 작품 나야 문 열어. 위 작가는 3기 저서를 통해 수필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므로 이에 제15회 정경문학상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여